네, 월가 현재 생생한 시각으로 투자 의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가 투자 의견이에요? 투자 의견, 투자 아이디어. 왜 자꾸 저한테 아니 아니 멘트죠. 예. 네. 투자에 대한 의견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틀렸나요? 명앵커니까 괜찮아요. 그렇군요. 아. 역시 포장의 달인. 예, 명MC 명앵커. 대단하십니다. 명앵커. 아니 포장을 네. 영국 크린이에요. 영국 크린. 영국 크린이에요. 네, 영국. 포장이사에 하실 때는 김민지 불러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모시도록 대단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오늘 보도록 할게요. 골드만삭스 리서치 보고서네요. 예, 3월 이후의 랠리, 무역 협상 타결, 선반영으로 인한 추가분, 불발 가능성 따라서 반납은 당연하다. 오늘 시장 조용한 건 뭐 조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저 정도 마감한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 FOMC처럼 네. 1박 2일짜리 협상에 들어갔다. 아. 예.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그 류허 부총리가 갔나요 지금? 네. 뉴욕 뉴욕 정도 갔어요.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지금 열띤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예, 일단 1박 2일짜리 협상 중에 일단 1일차 갔잖아요. 예. 근데 그 누구도 이제 협상의 중간 결과를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월가에서 그래도 이 정도 뭐 반발 매수라도 있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1, 2월 달은 연말에 너무 빠진 거에 대해서 또 연준이 이제 이거를 유동성으로 커버해 줄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면 예. 사실은 그 랠리가 3월 달에 끝났어야 되는데 네. 3월 이후에 달린 거는 그 미중 무역 협상 어떤 타결 선반영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걸 반영을 했는데 잡음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반납을 해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미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도 않았는데 타결이 된 것처럼 그렇게 달려왔으니까 뭐 달려온 것 중에 일부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럼 만약에 타결이 되면요, 더 올라요? 타결이 되면 이제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파는 걸로 이제 또 조금 일부 매물이 나오겠죠. 사실 근데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네. 더 이상 나올 큰 덩어리의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FOMC가 있으니까요. FOMC. 네. 근데 이것도 타결이 되면 파월 의장이 중국과 유럽의 둔화 때문에 이제 미국도 우려가 된다. 미국 자체는 탄탄하지만 글로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타결이 된다 그러면 그런 파월 의장의 의견도 이제 해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네. 트럼프는 완전 그 찰떡궁합의 타결보다는 예. 약간 좀 잡음을 남겨두지 않을까. 그런 머리를 써서. 예. 근데 정말 타결이 되기는 계속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건 장기 레이스, 트럼프도 끌고 가고 싶어 하고.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과가 나와야지 그나마 장기화되면서 무난하게 시장에 넘길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일종의 걸까요? 남녀 사이의 싸움 같은 거예요. 예. 또 국제 정치, 또. 국제 정치 이 무역 또. 관계는 아니 이게 연애다. 다 뭐 뭐든지 다 어떤 릴레이션십이라는 뭐 게 사람 관계니까요. 그러니까 예. 음양, 뭐 동서, 남북 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남녀 사이의 싸움이라고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남자는 술을 좋아하고 여자는 뭐 쇼핑을 좋아하는데 서로 이제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접점을 찾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 역시도 각자 이제 양보할 뜻은 없진 않아요. 근데 양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뭔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무리하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약간 사람은 예,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게 근본적인 거죠. 그런가요? 근데 바뀌나요? 모르겠어요. 여자친구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사랑꾼 너무 좋다. 이런 이거 걸 아침마당 느낌이 나는데. 네. 제가 뭔 말만 하면 두 분 다 아침마당이라고 해서. 자, 근데 백악관이 이렇게 중국이 우리한테 양보할 그런 뜻, 그런 의식을 내비쳤다라고 코멘트를 미리 한 건 어떤 의미예요? 당연히 어떤 여론 조성의 의미고, 예, 그 중국이 이제 양보할 뜻이 없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직히 이제 제 주변에서 보면은 비즈니스로 중국 가서 진짜 망하고 나온 사람도 많고 망했는데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예. 진짜 후자가도 많지 않아요? 네, 중국에 투자했다가 잘못된 사람도 되게 많은데 결국은 중국 사람들 길들이는 건 트럼프식의 어떤 이게 아닌가. 근데 그것도 뭐 아시잖아요. 중국인들이 약간 강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강자 앞에서 강하고 또 약자 앞에서 약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 콜롬비아 대통령이었다. 이런 씨알도 안 먹히죠.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국격을- 상대적 약소국, 상대적 강대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슈퍼파워니까 가능한 협상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이것 좀 마음에 걸리는 게 후퇴는 없다라고 사설을 냈거든요. 사설은 그렇게 내야죠. 그런가요? 사면이 있는데. 그래서 후퇴는 없다라고 사설을 그 전날 내놓고 지금 비행기에 올랐는데 바로 백악관에서는 양보하러 온다. 뜻을 내비쳤다라고 이야기를 아, 하니까 창피해. 네, 그러니까 아, 창피해. 저는 양국을 다 보는 입장에서 어.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론 전인 이거 건데 남녀로 따지면은 네. 친구한테 이제 남자인 친구한테 야 나 걔한테 헤어지라고 하러 간다 이러고 가가지고 미안해 그리고 네, 이런 건가요? 그러고 나서 그 장면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그냥 한번 봐줬어. 경험담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아니. 모르시나요? 서로. 소장님은 A, B, C, D 모든 케이스에 대한 경험담을 다 아하. 가지고 계세요. 그죠?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는 뭐 공식 뭐 정상회담은 아니니까 결과가 우리가 뭐 공식화돼서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트럼프 트윗 정도일까요? 이것도? 그 사실 일단 숫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미국이 관세 그 10일 날 부과하려고 했던 걸 철회한다고 하면 잘 됐구나. 근데 계속 그걸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잘 안 됐구나. 근데 누구나 지금 뻔히 다 예상하는 게 완전 타결은 X 불가능.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일부 타결로 시간을 좀 버는 식으로 서로 이제 양국 간에 그 협상을 하되 무역 협상이 아닌 약간 그 양자 간의 좀 양해 협상 정도로 나올 것이다. 이거 정도는 누구나 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뭐 미중 이슈 예. 관련해서이니까요. 추가로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스미토모 미츠이 이츠카로 마시로입니다. 증시 단기 재료 다시 무역 협상이다. 좀 다시 나오네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다시 한번 저거는 확인해 있죠. 주세요.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이거 어제 사쿠라.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그런가요? 해주시고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증시 단기 재료 다시 무역 협상이다. 단 이틀간 협상 목적지 도달은 무리다. 현재 미중 갈등 장기화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자, 이 FOMC처럼 이야기는요. 네. 지금 1박 2일짜리 이제 협상에 돌입을 했는데 그 앞에 얘기하신 대로 후퇴는 없다. 하지만 후지는 있다. 아, 띠리리리리는 있다. 너무 그- 옛날이었어요. 아니 애드립이 예능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예능 나가시면. 쓰레기차 뒤로 갈 때 어떻게 그거를 예, 예. 깨알 같았죠. 예. 다시 볼까요? 스미토 미스이가 맞네요. 네. 이치카오 마시로. 증시 단기 재료 뭐 다시 무역 협상인 거 우리가 알고 저 도이체방크에서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하다. 똑같은 말을 1박 하신 것 같아요. 2일로 예. 끝날 건 아니다. 네. 어. 힘들다는 거고. 다행인 건 네. 이제 9일에서 10일이면 미국에서 9일, 10일이니까 우리나라는 주말이잖아요. 그래도 주말을 좀 소화하고 우리나라 개장이 열린다는 게 좀 다행인 점 아닐까요? 어쨌든 분석이 좀 나오고 미국 시장 열리는 거 좀 보고 그러고 우리나라 코스피 열리는 게 그나마 좀 다행 아닐까요? 왜 그렇게 무표정으로 좀 반응 좀 해주실래요?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보통 이제 우리가 주말에 어떤 그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또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미리. 심하게 패는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요즘 다행인 거는 요즘에 보면은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일부 매물을 받아주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그 한국 증시, 경제, 뭐 채권 시장 다 통틀어서 보면 지금 환율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 솔직히 외국인들이 이제 원화 약세, 달러 강세, 그러니까 이나마도 약간 환차 이익으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것마저 없으면 외국인들이 진짜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가 있는데 지금 시중에 보면요. 네. 뭐 정치적인 뭐 어떤 이런 제가 스탠스를 예. 다 배제하고라도 그 투자자들의 어떤 센티먼트나 비헤이비어가 달러를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왜? 달러 찾아서 어디에다가 나라 뜨나요? 아니 뭐 장롱으로 들어가든 장롱 들어가고. 달러가 뭐 어디 해외 가고. 해외에 있는 친인척한테 일단 보내놓고 뭐 나중에 가면 줘 뭐 이러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물론 크고 네. 뭐 근데 뭘 통일이 되려면 그 전에 진통이 클 수도 있다고 뭐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 그 환율이 자꾸 오르는 거는 시중에
원화를 내려놓고 달러를 찾는 수요가 엄청 많다. 많다. 아, 이건 어디 오피셜 뭐가 있나요? 근거? 남대문 시장 달러 환전상 아주머니한테 들으신 들은 거. 그렇군요. 아 근데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상황은 당분간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나요? 우리 그러니까. 같은 근데 지금 경우는? 정부 입장에서는 네. 수출이 일단은 그 전체 아웃풋 자체가 줄어든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이제 수출 효과를 부풀리려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를 좀 약간 그 좌시 내지는 방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네. 그게 이제 시중의 어떤 달러 수요하고 맞물리면서 사실은 이제 달러 롱스탑이 나올 때도 지났거든요 이미. 근데 계속해서 달러 롱, 원화 숏 이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미중 무역 협상도 역시 보면 사실은 누가 봐도 지금 미국이 이길 거잖아요. 판정승으로 네, 뭐 예. 9대 8, 뭐 10대 9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이길 게 확실히 되는데 그럴까요? 갑자기 시진핑한테 왜 뭐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한테 뭐 받으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포장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같은 내용으로. 네, 같은 내용으로 근데 미중 무역 협상도 어쨌든 간에 결과는 외환 시장에서 반영하기에는 달러죠. 위안 숏, 달러 달러 롱. 롱. 이게 그 트렌드가 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장기화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시장은 이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걸 알고 이 정도로 쭉 끌고 갈 힘은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올해 1, 2월 달 네. 3일절 정도까지는 이제 어떤 반발 매수 혹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다음에 연준이 비둘기파적으로 모습을 바꿨다. 다 1, 2월으로 3월 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3월 초부터 4월, 5월 초까지 랠리는 사실은 누가 봐도 그 무역 협상의 완전 타결 내지는 너무 장밋빛 전망을 미리 땡겨 썼다. 근데 저는 거시적으로 말고 좀 미시적으로 봤을 때 거시적으로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으면 미시적으로는 좀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증시는 그렇게 힘을 못 받았는데 또 제가 특징주로 한 라이징 스타 종목 중에 한 종목은 35%또 급등을 했어요. 이런 약세장에서도.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포석을 깔았습니다. 약 잘 파네. 아니 약이 아니고 올랐는데 35% 급등했어요. 이게 우리가 하고 코린더스 있는 베스큘러 종목이죠. 로보틱스 저희가 3달 전부터 네. 계속해서 밀고 있던 종목인데 오늘 요 약세장에서도 또 35% 올랐어요. 저희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오른 종목보다도 저희가 라이징 스타로 언급을 해드린 종목이 네. 올라왔다라는 게 저도 뿌듯하고 저도 이제 명민준 앵커가 이제 멘트를 하실 때 뭔가 되게 뿌듯해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럼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라이징 스타를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떤 그 뭐 약파는 이런 심정이 아닌 게 사실은 그래요.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네. 너무나 흔한 종목이고 그 종목 오르는 날은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식을 하면서도 또 미국 종목을 그렇게 대형주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리스크 분산이 안 되는 거고 네. 또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보면 다 거기 아마존, 넷플릭스, 뭐 구글, 애플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내 연금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또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는데 또 그걸 또 사. 겹치잖아요. 월트 디즈니. 그러니까 그건 제대로 된 그 분산이 분산 투자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중소형주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애플을 200달러짜리 한 주를 사느니 우리 라이징 스타 2달러짜리 종목 100주를 사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한 대응이고 저는 이거 어차피 신기하네요. 내가 네. 내는 연금에서 월트 디즈니, 뭐 아마존 다 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근데 그걸 또 내가 왜 또 사요, 그거를? 그렇죠. 겹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대형주가 잘 가는 날은 우리 대형주도 잘 가고 우리 시장 전반도 호조세를 보이니까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은 사실은 못했어요. 미국의 대형주가 잘 가고 이런 날은 우리나라 시장도 좋으니까 굳이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새로운 시선이네요. 환율도 원화 약세 달러 강세니까 또 요즘에 수익 나신 분들은 또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했을 때 더 수익이 환차 훨씬 이익이죠. 크죠. 예. 완전 환차익이니까 네, 그래서 또 이제 수익 많이 본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라이징 스타 종목 몇 개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 더하기 플러스 알파로 환차 이익이 많이 쏠쏠하게 들어왔어요. 네. 살짝 미소가 네. 저희 라이징 스타 지금 글로벌 랩에서 이 시간에는 커버하고 있지만 저녁 시간대 10시 10시 반. 반에 네. 여러분들 소개 받으실 수 자세한 있으니까요. 내용. 자세한 내용 오늘 저녁에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월가 인터뷰 오늘 마지막
이슈가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코멘트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MIT대 북핵 전문가 비핀 나량입니다. 김정은 미사일 능력 과시에 미 정부가 오히려 관대한 입장이다. 트럼프 애정 공세에 김정은은 진퇴양난. 관대하다. 저도 이것도 그렇게 느꼈어요. 저도 좀 그렇게 이상해요. 생각해요. 오히려 김정은이 야 이거 ICBM급이야. 이거 뭔지 알아? 어, 미사일이다. 보여줬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어제 얘기한 대로 지안이 발사체라고 발사체. 했고 미국에서도 폼페이오 그 정말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네, 라이트하이서. 그 다음에 폼페이오는 화산. 근데 그 폼페이오가 뭐 그렇게 심각한 위협은 아니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오히려 야 이거 센 거 쏜 거라니까. 내가 쐈다니까. 네. 근데 뭐 국제선 경계선 안 넘었어. 이 정도면은 귀엽네. 괜찮아. 이러니까 귀여워, 정말 귀여워. 오히려 북한 쪽에서 당황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너무 관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트럼프는 여전히 김정은하고 나의 애정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남녀 사이에 싸우다가 그 여성이 이런 하고 병을 깼어. 근데 남친이 섹시해. 아니 섹시해. 사랑해. 아이, 그거 잘했어. 이거 병따개가 이상하네. 없었는데 아. 한 잔 따라줘. 지금까지 연애 관련 이 묘사가 정말, 저는 찰떡이라고 생각했는데 요건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 들긴 하네요. 정부와 투자 의견을 이렇게 캐주얼하게 풀어내는 방송은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건 처음인 건 쉬워요. 마지막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말씀드리지만 근데 시청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니까. 아니 그건 좀 한국의 고무적이에요. 경제를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양만 네. 파는 그 방송에서는 네. 우선 누군가가 맨날 그 미국 종목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 해외 주식 투자 미국 종목을 얘기하려면 그 회사 실적 발표 나왔을 때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죠. 그 회사의 IR 담당자하고 알교를 할 수 있어야 네.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 한국의 경제를 이야기한다면서 양만 파는 방송에서 해외 주식 얘기하는 사람이 네. 디즈니 IR 담당자하고 전화해가지고 싸울 수 있나요?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싸워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기업에서 기피하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무 큰 거 콜렉트 콜로 아니면 전화를 많이 해서 그런 예, 거지. 너무 전화. 심각한 거 아니면 많이 전화하지 마세요. 거기서 소장님이 이렇게 아니 근데 올려놓은데. 우리가 맨날 보는 그 노동부 보고서에도 보면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있어요. 맨날 미국에서 얘기하는 1-800 있잖아요. 네. 진짜 전화해보면은 되게 의외로 앞에 그 앞부분에 헬로 막 이거 친절해요. 네. 그다음에 질문을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보낸 보도자를 보면 다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더라고. 소장님 영어 이름 있으시잖아요. 네, 브라이언? 브라이언이. 네. 그래서 부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끊는다고 너무 전화 많이 해서. 이러면 기계인 척한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그래서 계속 또 얘기하는. 넘버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지만 모두 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열리라고 있다는 그분들 거. 옆 동네는 또 옆 동네 나름이고 저희 할 일 열심히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 글로벌 랩은 그 해외 우리 종목을 그냥 무책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 그리고 또 그 회사의 실적 발표나 어떤 뭐 IR에서 우리가 이해 못할 게 나왔을 때 바로 전화해가지고 전화 연결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네, 바로 IR 담당자 좋네요, 현지 진짜. 미국에 있는 담당자하고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막 얘기할 수 따질 수 있는 방송. 그러니까 그거에 알겠습니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어달라 이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김정은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를 했는데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통 이제 무슬림 테러 단체가 네. 어마어마한 테러를 일으키고 나서 우리가 했어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이거 내가 쐈어 하는데도 오히려 트럼프가 괜찮아. 불꽃놀이 잘 봤어. 어린이날이었지.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주었다 폈다 이거를 너무 잘하는 너무 잘해. 것 같아요. 타이밍이 딱 여기서는 반발하지 않고 그래 하고 넘길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스마트하네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트럼프 그 도널드 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운명이 아니었을까. 너무 그 월드 폴리스, 뭐 세계 최강국, 그 다음에 기축통화국. 그러니까 이런 수장에 너무 잘 맞는 인물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뭐 재선까지도 기대를 해보시는 미소였어요. 아니 트럼프, 솔직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부분 조용하게 투표하고 지지자인 척 안 하는데 트럼프 지지자인 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분들은 소장님이 투표하실 수 또 없으니까. 그렇죠. 저도 샤이 보수? 네. 샤이 보수인데 네. 자, 그러면은 뭐 샤이 알겠습니다. 보이와는 여기서 샤이 보수. 오늘 마무리 지을까요? 마무리 지을게요. 어쨌든 트럼프의 애정 공세도 또 한다고요? 또 한다고요? 그만하세요. 네. 애정 공세도 네. 이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환율 상승 이런 것도 어쨌든 이제 대북 이슈랑 연결돼 있는데 트럼프가 저렇게 애정 공세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 안전판을 확보한 것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또 전화도 하고 네. 또 통화도 하고 이러는 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하네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서 하고 내일 더 이어가 볼게요. 예. 김익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